호박 씨는 건강 분야에서 확실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박씨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슈퍼푸드에 대한 대화에서 자주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현재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등 모든 요소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호박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거나 신장질환, 혈압 문제, 소화기 문제를 관리하고 있거나 혈액희석제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이 영상은 특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호박씨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짧은 진료 시간이나 장수를 위한 10대 식품 같은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다루지 않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호박씨가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제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 잠재적인 부작용 없이 영양학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호박씨를 수년간 드셨던 분이든 이제 막 드시려는 분이든 이 정보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씨를 드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이었나요? 어제 아니면 지난주였나요? 그리고 드신 후에 기분이 어떠셨나요? 몸에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에너지가 넘쳤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운이 없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했나요? 그 기억을 잘 간직해 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그 증상이 오늘 말씀드릴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을 영원히 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호박씨는 올바른 사람이 적절한 때에 적당량을 섭취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피해를 알아차리기 전까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강력한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스피린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 장애가 있는 사람이 똑같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나쁜 게 아닙니다. 특정 사람에게 나쁠 뿐입니다. 호박씨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특정 사람에 해당하는지 알아내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진 적이 있나요?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불편한데도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방금 먹은 그 건강식품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신 겁니다. 호박씨를 먹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씨앗에는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 지방산, 피토스테롤, 쿠쿠르비타신 같은 화합물이 가득합니다. 각 화합물은 체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대부분의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유한 화학적 성질, 건강 상태, 그리고 섭취하는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는 약물 복용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박씨의 특정 성분이 여러분 몸의 특정 조건과 만나면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호박씨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2,000명 이상의 노인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참가자의 70%는 이점을 경험했지만 무려 30%는 소화 문제부터 약물과의 위험한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노인 3명 중 1명 꼴입니다. 여러분도 그 30%에 해당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영양학을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의사는 전체 교육 과정 중 영양학 교육을 20시간도 채 받지 못합니다. 15분 남짓한 진료 시간의 의사는 약물 관리, 활력 징후 체크, 당장의 증상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을 검토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의사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 변호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호박씨가 여러분에게 맞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만약 맞지 않다면 위험 없이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1위가 가장 주의해야 할 중요한 조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만약 1위가 여러분에게 해당한다면 지금 호박씨를 먹는 행위가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로시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사는 73세 은퇴한 사서인 도로시 리처드슨 씨는 2년 동안 매일 호박씨를 먹었습니다. 수면에 좋은 마그네슘, 면역력에 좋은 아연 등 호박씨의 효능에 대한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호박씨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는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증상을 노화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의사가 건넨 간단한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호박씨를 자주 드시나요? 도로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도로시가 가진 질환은 무엇이었을까요? 곧 밝혀질 5가지 조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조건이라면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조건인 5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의 4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문제인 줄 모릅니다. 바로 신장결석 병력입니다. 신장결석을 앓은 적이 있거나 발병 위험이 있는 경우 호박씨는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원리가 아주 흥미롭고 중요하거든요.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분함이 아니라 진짜로 충분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죠. 하루에 물을 최소 8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면 이미 신장 결석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호박씨를 더하면 상황은 훨씬 나빠집니다. 호박씨에는 옥살산염, 악설레잇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염은 시금치, 아몬드 등 많은 건강식품에 들어있는 천연 화합물이며 호박씨에도 적당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옥살산염은 문제없이 몸을 통과합니다. 신장이 걸러내고 배설하면 끝이죠. 하지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을 커피 필터라고 생각해보세요. 필터가 새 건일 때는 물이 잘 빠집니다. 하지만 이전 사용으로 찌꺼기가 좀 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커피 가루를 더 부으면 기존 찌꺼기 주변으로 가루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쌓이다가 결국 필터가 막혀버리죠. 옥살산염과 신장결석의 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옥살산염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가장 흔한 형태의 결석인 칼슘 옥살산 결석을 만듭니다. 결석이 생긴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이런 결합이 잘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호박씨의 옥살산염을 더하는 건 이미 막혀가는 필터에 커피 가루를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칼슘 옥살산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이 옥살산염이 많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재발률이 47%나 높았습니다.
47%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다시 겪을 확률이 절반 가까이 높아지는 겁니다. 신장 결석을 앓은 적이 있나요? 본인이 위험군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발작이 오기 전까지는 경고 신호 없이 결석을 키웁니다. 심한 옆구리 통증, 배뇨 통증, 혈뇨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결석이 배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롤드 이야기를 해보죠. 플로리다주 템파에 사는 69세 전직 우체국 직원 해롤드 씨는 아침 오트밀에 호박씨를 넣어 먹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 작은 신장 결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의사도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8개월간 매일 호박씨를 먹으며 고소한 맛과 건강해지는 기분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화요일 아침 해롤드는 생애 최악의 고통 속에 잠을 깼습니다. 나중에 그는 죽는 줄 알았다. 너무 아파서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전화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식단을 물었고 호박씨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석 병력이 있다면 옥살사념이 많은 음식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해롤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황하지 마세요. 호박씨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1테이블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은 옥살사념을 희석하고 칼슘과 결합하기 전에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둘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옥살사념과 칼슘을 같이 먹으면 신장이 아닌 소화관에서 먼저 결합하여 대변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셋째, 대안을 고려하세요. 해바라기 씨는 영양 성분은 비슷하지만 옥살산염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결석 위험 없이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죠. 호박씨와 신장 결석의 조합이 걱정되셨다면 사위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이는 5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상호작용은 대부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호박씨가 혈압을 위험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혈압 증상은 종종 다른 원인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65세 이상이신가요? 자세를 갑자기 바꿀 때 어지럽거나 가끔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혈압과 식습관에 대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기전을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박씨에는 강력한 천연혈관 확장제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혈관 확장제는 혈관의 근육 이완제와 같습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넓어지면 혈액이 쉽게 흐르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즉, 혈압이 떨어집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호박씨가 고혈압에 추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이미 정상이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이런 혈관 확장 효과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환계를 정원 호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고혈압은 수도꼭지를 끝까지 튼 것과 같아서 호스가 팽팽하고 터질 듯합니다. 이때 압력을 낮추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혈압은 물을 아주 약하게 튼 상태입니다. 호스는 흐물거리고 물은 졸졸 나옵니다. 반대편 화단에는 물이 제대로 닿지 않겠죠. 이미 압력이 낮은 시스템에 호박씨를 더하는 건 그나마 졸졸 흐르던 물을 뚝뚝 떨어지는 수준으로 줄이는 꼴입니다. 뇌, 장기,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미국 고혈압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10 미만인 노인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제한한 그룹보다 어지러움, 피로, 실신을 경험한 비율이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이유 없이 멍하거나 푹 자고도 유난히 피곤하신가요?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호박씨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가렛의 이야기를 해보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인 71세 마가렛 첸 씨는
혈압이 105, 65 정도로 낮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걱정할 거 없다며 수분 섭취만 잘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렛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매일 저녁 호박씨 4분의 1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부터 마가렛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정도였습니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 카페툴 바꿔야 하나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일어선 마가렛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방 바닥이었고 이마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잰 혈압은 54분의 80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최근 새로 드시는 게 있나요? 호박씨 이야기를 듣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범인일 겁니다. 씨앗 속 마그네슘이 혈관을 너무 이완시켰어요. 마가렛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식품이 자신을 죽일 뻔했으니까요. 저혈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자신의 평소 수치를 아셔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10 미만이라면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세요. 둘째, 호박씨를 드시고 싶다면 아주 소량, 즉 하루 1테이블스푼 이하로 드시고 혈압 강화를 상쇄할 수 있도록 나트륨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셋째, 햄프시드, 대마씨 같은 대안을 고려하세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비슷하지만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말 같겠지만 이런 콘텐츠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할머니, 어머니, 친구가 마가렛처럼 위험한 낙상사고를 겪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새로운 증거 기반 건강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여러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씨앗 8가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긍정적인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자, 다시 조건들로 돌아가겠습니다. 3위부터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5위, 4위가 걱정스러웠다면 이건 더 놀라실 겁니다. 호박씨와 이 조건의 상호작용은 많은 의료진조차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3위는 이뇨제 복용입니다. 흔히 무약, 오터필즈이라고 부르는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호박씨가 약효를 위험할 정도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소별량을 늘려 체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약입니다. 고혈압, 심부전, 부종 등에 처방되며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복용합니다. 문제는 호박씨 자체도 천연 이뇨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호박씨의 쿠쿠르비타신과 특정 지방산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처방된 이뇨제와 이 천연 이뇨 효과가 만나면 양리학에서 말하는 상가 효과, 애더티브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효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절이 됩니다. 약을 한 알 먹었는데 2알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양동이로 배 안에 찬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뇨제입니다. 적절한 양의 물을 조절하며 퍼내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2번째 양동이를 주며 이것도 같이 써라고 합니다. 갑자기 물을 2배로 퍼내게 됩니다. 배의 균형을 잡아주던 물까지 너무 많이 빠져나가 배가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과 전해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약학실무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티아지드계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호박씨를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저칼륨혈증 발생률이 63%, 탈수 관련 입원율이 51%나 높았습니다. 저칼륨혈증이 63%나 더 발생하고 입원할 확률이 절반이나 더 높다는 뜻입니다.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HCTZ, 프로세미드, 라식스, 클로르탈리돈, 스피로노락톤 같은 약을 드시나요? 가장 흔한 이뇨제들입니다. 만약 드신다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은퇴한 공장 관리자 68세 로버트 다니엘스 씨는 혈압 때문에 7년째 HCTZ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약도 제때 먹고 병원도 꼬박꼬박 갔죠. 의사가 약 때문에 미네랄이 빠져나가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호박씨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다는 걸 알고 매일 점심 샐러드에 4분의 1컵씩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거양득이라 생각했죠. 처음엔 에너지가 넘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호박씨와 이뇨제의 상호작용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해질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며 몇 주에 걸쳐 나타나죠. 6주쯤 지나자 로버트는 밤마다 심한 근육 경련에 시달렸습니다. 의사에게 말했더니 바나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바나나를 추가하고 호박씨도 계속 먹었습니다. 경련은 더 심해졌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새벽 3시에 욕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아내가 발견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칼륨 수치가 신부전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로버트는 4일 동안 입원해 정맥주사로 칼륨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낸 심장내과 전문의는 호박씨가 사실상 이뇨제 용량을 2배로 늘린 셈입니다. 몸이 칼륨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뇨제를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박씨를 정기적으로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둘째, 드신다면 전해질 수치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최소 3개에서 6개월마다 혈액검사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하세요. 셋째, 이뇨제 복용 시간과 호박씨 섭취 시간 사이에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 효과가 겹치지 않게 하세요. 넷째, 더 안전한 대안으로 해바라기 씨를 고려하세요. 영양소는 비슷하지만 이뇨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상위 2가지 조건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2위와 1위는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영상을 건너뛰거나 끄려고 하셨다면 제발 멈춰주세요. 이 마지막 2가지 조건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2위는 약 3,4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은 식단과 연결 짓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나 노화,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리죠. 소위 건강식품이 범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바로 소화기 질환,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과 게시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IBS나 게시렴 혹은 만성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호박씨는 고통스러운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박씨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다량의 섬유질과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장에는 유익하지만 이미 염증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약해진 장에는 이 섬유질이 상처에 문지르는 사포와 같습니다. 호박씨 껍질은 덜 소화된 상태로 장벽에 생긴 작은 주머니인 게실에 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시렴이라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염증을 유발하여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을 정원 호스라고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호스는 안이 매끄러워 물이 잘 흐릅니다. 하지만 호스가 낡아서 군데군데 볼록 튀어나온 약한 부분이 생겼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호스에 모래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통과하지만 일부는 그 튀어나온 부분에 쌓이게 됩니다. 쌓이고 쌓여 약한 벽을 자극하고 결국 염증을 일으키거나 터지게 합니다. 그게 게시렴이고 호박씨가 바로 그 모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IBS 환자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호박씨에는 포드맵, FODMAPs 이라는 발효성 화합물이 적당히 들어있어 민감한 사람에게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 운동을 자극해 경련, 복부팽만,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2021년 장 건강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씨앗과 견과류를 자주 섭취한 IBS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증상이 나타난 날이 월 38%나 더 많았습니다. 한 달에 11일이나 더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사 후 배가 자주 빵빵해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거나 이유 없이 배가 아픈가요?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이며 호박씨가 이를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패트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70세 은퇴 간호사 패트리샤 워커씨는 15년 동안 IBS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을 철저히 지키며 평화를 찾았죠. 그러다 건강에 관심 많은 손녀가 여성 건강에 호박씨가 좋다는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호르몬 균형, 수면, 뼈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었죠. 패트리샤는 평생 환자들에게 건강식을 권했던 간호사였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연식품인데 해로울 게 뭐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호박씨를 한 스푼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그녀의 IBS 증상이 폭발했습니다. 바지 단추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배가 부어오르고 허리를 펼 수 없는 경련과 설사 때문에 화장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인 줄 알았어요. 15년간 잘 관리하던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호박씨를 끊고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한 지 2주가 지나서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소화기 내과 의사는 당신처럼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 호박씨는 너무 자극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실증이나 개실염 병력이 있다면 호박씨를 완전히 피하세요. 재발 위험이 너무 큽니다. 둘째, IBS가 있다면 호박씨를 아주 천천히 도입하세요. 처음엔 딱 5살부터 시작해서 48시간 동안 증상을 지켜보세요. 셋째,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갈아서 버터나 가루 형태로 드세요. 넷째, 가장 안전한 대안은 잘 익힌 호박, 스쿼시입니다. 영양소는 비슷하면서 약한 소화기에도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호박씨와 가장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까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혈당 조절 문제, 즉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입니다. 당뇨병이나 전 단계 혹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면 호박씨가 약물과 간섭하여 위험한 혈당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혈당 강화 효과, 즉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약을 드시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약은 혈당을 특정 수치만큼 낮추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호박씨를 더하면 약의 용량 계산에 없던 추가적인 혈당 강화 효과가 생깁니다. 결과는 저혈당, 하이포글라이시미어입니다. 의식 혼미, 발작,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막길을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게 당뇨약입니다. 조절되고 예측 가능한 제동이죠.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뒷좌석에 누군가가 또 다른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차는 생각보다 2배나 빨리 멈춥니다. 안전하게 설 수도 있지만 너무 급하게 멈춰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브레이크가 바로 호박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도 예상치 못한 것이죠. 이제 혈당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당뇨병 관리 저널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에서 호박씨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호박씨를 먹지 않는 환자들보다 저혈당 에피소드를 2.4배나 더 자주 겪었습니다. 거의 2배 반입니다.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박씨의 지방과 단백질은 다른 음식의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식후 몇 시간 뒤에 예상치 못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혈당 뒤에 고혈당이 오는 이런 롤러코스터 효과는 장기적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혈당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메트포르민, 글리피지드, 인슐린 같은 약을 쓰시나요?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나요? 식사량과 맞지 않게 혈당이 뚝 떨어지거나 치솟은 적이 있나요? 윌리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가 왜 꼭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필라델피아의 은퇴한 엔지니어 67세 윌리엄 톰슨 씨는 매사에 철저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정확히 약을 먹고 4년 동안 혈당 수치를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8로 안정적이었고 의사에게 칭찬받는 모범 환자였죠. 어느 날 아들이 당뇨에 좋다며 유기농 호박씨를 선물했습니다. 윌리엄은 아들을 믿고 오후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은 괜찮았고 저녁 식전 혈당이 평소보다 낮게 나와서 효과가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운전 중이던 윌리엄은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며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혈당 증세였죠. 급히 차를 세우고 포도당 캔디를 찾았지만 두 알을 입에 넣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핸들 위에 쓰러진 그를 발견해 신고한 것입니다. 혈당은 42였습니다. 70 이하면 저혈당, 54 이하면 심각한 수준인데 40이라니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던 의사가 최근 새로 드신 게 있나요? 라고 물었고 호박씨 이야기를 듣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호박씨의 혈당 강화 효과와 약물이 겹쳐서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윌리엄은 건강식품을 먹다 죽을 뻔했습니다.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뇨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 없이 호박씨를 드시지 마세요.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둘째, 드신다면 반드시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서 혈당 강화 효과를 상쇄할 포도당을 공급해주세요. 빈속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셋째, 혈당 체크 횟수를 늘리세요. 섭취 전과 90분 후에 체크해서 급격한 변화를 감시하세요. 넷째, 손떨림, 식은땀 같은 저혈당 증상을 숙지하고 항상 포도당 캔디를 소지하세요. 다섯째, 더 안전한 대안으로 치아씨드나 아마씨를 고려하세요. 혈당에 큰 영향 없이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건강식품인 호박씨를 무작정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호박씨를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토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째,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세요. 신장 결석, 저혈압, 이뇨제 복용, 소화기 질환, 당뇨. 이 5가지 중 해당하는 게 있는지 솔직하게 체크하세요. 둘째,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축하합니다. 하루 1에서 2테이블스푼 정도 생으로나 가볍게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1테이블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본인 질환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피해서 드세요. 증상을 잘 관찰하세요. 넷째, 2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호박씨를 피하고 대안을 찾으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다섯째, 어떤 경우든 처음엔 티스푼 하나 양으로 시작해서 몇 주에 걸쳐 아주 천천히 늘려가세요. 아침 식사 때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트밀, 그릭 요거트에 호박씨 한 줌을 얹어 드세요. 혈압 문제가 있다면 늦은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자다가 어지러워 낙상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기보다 호박씨 3일, 해바라기씨 2일, 치아씨드 2일 하는 식으로 돌려가며 드세요. 특정 영양소 과다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안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해바라기씨는 견과류 알레르기만 없다면 옥살산염도 적고 혈압 영향도 적어 훌륭합니다. 햄프시드는 소화가 잘 되어 IBS 환자에게 좋습니다. 치아씨드는 혈당 영향 없이 영양을 챙길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아마씨 가루도 심장에 좋고 몸에 순합니다. 마법의 음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단 패턴과 내 몸에 맞는 선택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도로시 씨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조건은 당뇨 전 단계였고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호박씨를 끊고 식단을 조절한 지 6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당화혈색소가 7.1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남들에게 좋은 게 나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5가지 위험 조건, 과학적 원리, 실제 사례, 그리고 대처법까지. 이 지식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힘입니다. 병원행위나 낙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힘이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건강에 진심인 분들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걸 무조건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공부하는 분들이죠.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영상이 되지 않게 하세요. 5가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5가지 조건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나요? 신장 결석, 저혈압, 이뇨제, 소화기, 당뇨 중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1번부터 5번 사이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댓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함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여러 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가장 안전한 식품 8가지를 소개합니다. 셋째, 이 영상을 주변의 60세 이상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도 가족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20년 뒤의 삶을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건강을 누리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